안녕하십니까? 이제 2022년 1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방법론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과학적 연구조사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탐색, 기술, 인과 이렇게 구분했을 때 기술조사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기술조사라는 거는 횡단조사, 종단조사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기술조사는 뭘 명확하게 요약 기술하는 이제 조사고, 횡단조사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서베이 조사, 현지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 종단조사는 패널 조사, 추세 조사, 코호트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헌 사례, 전문가 의견, 이것은 탐색조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2번 내용입니다. 설문지의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보시면 답은 이제 1번이 가장 적합한 것인데, 왜냐하면 2, 3, 4를 보시면 2번은 당신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이 수입이 어느 범주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3번은 뭐 미친 사람, 이 정의도 불분명하거니와 당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불명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4번은 어묵과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냐? 그러면 어묵은 치열한데 여긴 치열하지 않다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것이 바로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3번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4번은 복합적 질문이고, 상대적으로 1번은 당신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것은 좀 명확하죠. 의미가 명확히 전달돼야 되고 질문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된다라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이걸 비교한 설명인데 여기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답은 2번이 일단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조사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거는 우편조사죠. 전화조사보다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맞겠죠. 세 가지 모두 주관식인 개방형 질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복잡한 질문이었을 때는 대면에서 하는 면접조사가 가장 적합하고요. 익명성 보장을 하려면 면접조사, 이건 그 익명성 보장이 어렵죠. 면접조사는. 그런데 우편조사는 상대적으로 익명성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에도 우편조사는 질문지를 우편 발송해서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한 후에 다시 우편 발송을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자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연구자가 검정 요인을 연구에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검정 요인이란 X와 Y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이런 Z가 영향을 미쳤나? 라고 해서 이걸 집어넣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그런 변수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XY의 상관관계가 허위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해설에도 이들 사이의 관계가 또 다른 변수에 의한 거냐, 이걸 이제 판별해 보고자 할 때 이런 검정 요인으로 제3의 변수를 도입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면접조사에서 조사자가 준수해야 될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어떤 게 틀렸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개방형 질문, 이렇게 주관식으로 묻고 주관식으로 응답을 했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 조사자가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고 요약하는 게 아니라 주관을 배제한 채 응답 내용 그대로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면접자는 중립성, 공평성을 갖춰야죠. 그리고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복장이나 언어 사용의 유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 살펴봤을 때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지 숙지, 친숙한 분위기 형성, 복장이나 언어 사용의 유의 이런 점들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답은 1번이죠. 가설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 이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걸 검증을 한대요. 그래서 연구자가 문제의 해답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해설에 보시면 일련의 현상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명제 형태로, 근데 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명제죠. 그런 형태로 추측을 하는 거다. 보통 이런 둘 이상의 변수나 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명제다라는 정의를 되돌이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질문지의 작성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반영된 문장을 사용한다. 이게 틀렸죠. 우리가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가치관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질문은 읽기 쉽고 간결해야 되고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의미도 명확히 전달이 돼야 될 거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중적 질문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치 중립적인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린 짧을수록 좋고 단어 중복 사용 피하고 복합적 질문 피하고 2개 이상 질문 하나로 묶지 말아야 되고 의미가 명확히 또 모호한 질문 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함께 학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8번인데요. 관찰 기법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4번이 일단 답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판매 매장과 비슷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표본으로 선발을 해서 제품을 선택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관찰한다. 이건 자연적 관찰이 아니죠. 인위적 관찰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기가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는 거 공개적 관찰이고 이미 준비된 표준 양식의 관찰 사실을 기록하는 거 체계적 관찰인데 오탈자가 있네요. 체계적 관찰입니다. 정오표에 반영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하기 위해서 PC방 방문해서 직접 지켜본다. 그러면 직접 관찰이겠죠. 자, 이제 9번입니다. 종단 연구라는 건데요. 이 종단 연구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패널 조사란
특정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픽스를 시켜놓죠. 그리고 계속 조사를 반복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 한 차례만 조사를 실시한다. 이 말이 틀렸죠. 밑에 해설 참조하시고요. 나머지 추세 분석은 이러한 종단 연구에 속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하고 변화 분석은 시간에 따른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포함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x, y가 실제로는 정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얘들의 상관계수를 측정을 해보니까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외생이나 이런 요인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변수의 개입 등으로 상관계수가 부의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 3, 4번에 대해서는 해설을 해놨는데요. 여기 둘 사이에 매개 변수가 있다. 만약에 x하고 y 사이에 이렇게 끼어드는 매개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x, y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이 매개 변수가 있다고 해서 얘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번에 보시면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 이런 곡선관계나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있죠.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직선인 선형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0이라고 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x가 y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선행한대요. 그리고 두 변수가 높은 상관 이걸 보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짓는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3요건 우리가 학습한 공동변화, 시간적 선후성, 외생변수 통제 이 요건이 갖춰져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과학적 방법의 특징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 박스 속에 있는 것이 그걸 물어보는데 답은 2번의 상호주관성입니다. 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지금 제각기 다른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했다. 이들의 주관이 달라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동일한 해석, 설명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놓고 보면 박스 안이 다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당과 야당 서로 간의 그 주관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서 조사를 했지만 양쪽의 조사 설계나 자료 수집 과정이 충분히 객관적이라면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를 했더라도 그 조사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이 설명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직접 면접이죠. 그 면접자하고 비면접자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 면접자의 존재로 인해서 뭐 설명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한 디렉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면접자의 존재로 동기 유발이 되는 것이고요. 친숙한 관계, 라포 형성도 되겠죠.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요. 다른 조사 대비 응답률이 높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분석 단위와 연구 내용
잘못 짝지어진 것은 뭐냐 했을 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걸 보시면 70년부터 현재까지 고영주가 게재한 구인 광고입니다. 이 구인 광고는 개인 레벨로 볼 수가 없죠. 이 내용과 강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구인 광고라는 거는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분석 단위 중에서 사회적 생성물이나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틀렸죠. 나머지들은 다 맞는 것이죠. 흑인이 많은 도시, 도시고요. 또 여기 도시 중에서 뭐 89%는 뭐 종합병원이 이런 등등의 연구 내용, 그건 또 도시죠. 전체 농부 중에서 이건 개인 레벨이죠. 그래서 분석 단위는 개인, 집단, 프로그램, 조직,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생성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13번의 답은 4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사회조사 연구의 과정을 순서대로 잘 배열한 게 뭐냐 했을 때 답은 3번이죠. 과학적 조사의 절차는 뭔가를 인식하고 정립하는 게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기존 이론이나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고찰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다 이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하고 자료 수집까지 이어지죠. 이 중간에는 조사 설계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수집하면 분석하고 리포팅 하겠죠. 이 과정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좋은 가설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우리가 이 좋은 가설의 요건을 잘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죠? 명료성, 가치 중립성, 한정성,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성립하느냐, 어떠한 시간, 공간, 분석 단위 등에 따라서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변화의 방향, 이들이 이렇게 성립하는 조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정적으로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 가설이라는 건 결국에는 명제 형태로 추측을 하는 것인데 둘 이상의 변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명제죠.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15번을 바라보면 2, 3, 4는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학력이 높으면 자녀 학력도 높아진다. 부모와 자녀의 학력 간의 관계. 리더십 형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가 달라진다.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더 높다. 이렇게 가설의 좋은 가설의 요건에 맞게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자녀 학업을 위한 가족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실험 설계를 위한 필수 요건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실험 설계의 구성 요건들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X의 조작, 그리고 Z, 그 외생 변수가 끼어드는 것, 통제, 그리고 무작위 할당, 이런 것들로 실험이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에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놓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해서 이 측정 결과를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2, 3, 4는 맞습니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하는데 얘들을 이렇게 가를 때 랜덤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독립 변수는 실험 집단에만 투입하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요 집단입니다. 통제 집단에서는 광고를 보여주지 않죠. 그런 뜻으로 해서 3번은 맞는 것이고요.
광고를 보여줬다. 이런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두 집단의 종속변수 값을 비교를 한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워딩이 잘못됐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 이렇게 워딩을 해야 되는데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 이렇게 해놨으니까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1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실험 연구 설계의 원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4번을 보시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한 실험 결과, 이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들이 무작위,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말이 틀렸죠. 작위적으로 추출돼야 한다. 그건 아니죠. 무작위로 추출돼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겠죠. 오차 최소화해야 되는 거 맞고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분석 결과의 타당성,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맞는 기술이죠. 따라서 17번의 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공동변화, 연관성이라고 하고요. 결국에 이제 얘들 간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시간적 선호성, X가 먼저 발생해서 그 다음에 요 영향으로 Y가 변화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에 Z라는 외생 변수가 끼어들지 않게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인과관계의 3요건이죠. 따라서 18번에 관련한 지문들을 보면 시간적으로 결과를 선행한다. 맞고요. 경험적으로 서로 상호 연관돼야 된다. 맞고요. 상관관계는 제3의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두 변수의 값이 각각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예, 다음 19번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다 또는 동일한 어떤 시점에 특정 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조사하는 방법은 3번의 코호트 조사죠. 코호트라는 거는 이 경험을 공유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특성,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출생했거나 같은 시점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같이 겪었다거나 이런 집단들이죠. 코호트 조사는 이렇게 특정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2번 이상의 다른 시점에 걸쳐서 비교 연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직접 관찰, 간접 관찰 이걸 분류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것은 관찰 시기와 그러니까 행동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관찰하느냐 나중에 관찰하느냐 그 차이죠. 거기에 따라서 직접 관찰, 간접 관찰로 분류가 돼요. 직접 관찰은 뭐죠?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 시기가 일치하는 거. 그게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거. 간접 관찰은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뭐 저녁에 와서 아침 제고하고 저녁 제고 그 차이를 계산해서 요 차이만큼이 오늘 판매량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관찰의 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3번에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의 일치 여부. 이것이 20번의 답이겠죠. 예, 이상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